시작.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본론 1. 현안 개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의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이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추는 것, 즉 만 13세 기준을 허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론 2. 범죄 증가 및 흉포화 논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측은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과 흉포화를 주요 근거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범죄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폭력 및 사기 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강력범죄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년법 제4조 2항의 전권 송치 조항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를 지적합니다. 경찰이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촉법소년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넘어가거나 심리불개 시 또는 불처분 결정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의 절대량은 늘었지만 그만큼 중대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촉법소년 중 만 13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보호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만 13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특별히 더 흉포해졌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본론 3. 형사처벌 강화의 실효성 및 국제적 추세. 그렇다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로 엄벌하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오히려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을 다시 올리거나 효과가 없었던 하향 조정을 되돌리는 추세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세로 유지하고 비구금적 조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기록은 남지 않지만 조사 및 재판 기록은 조회될 수 있어 성인이 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론 4. 근본적인 대책 모색. 현장 전문가들은 당장의 심각한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 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는가, 어떻게 하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년범죄를 과정으로 바라볼 때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계, 돌봄, 교육, 사회적 보호의 실패를 다루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년보호 처분의 내실화, 보호관찰관 증원, 소년원 과밀 문제 해소, 정신질환 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강화,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론, 수기의 깊이에 달린 미래. 이재명 대통령의 2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신중론을 재확인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소년범죄 교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지는 우리 사회가 소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말처럼 모든 아이를 교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단 몇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